이지스함이 다른 수상 전투함과 다른 점은 방공 시스템이 매우 우수하다는 것입니다. 이지스함의 스파이-1 레이더는 통상 함정의 레이더에 비해 적을 수색할 수 있는 거리가 훨씬 길고 자연환경에 의한 전파 감쇄가 적으므로 감도가 좋습니다. 따라서 적 공격기나 전투기의 입장에서 이지스함은 가장 큰 위협입니다. 그래서 가장 1순위로 제거해야 할 대상에는 항상 이지스함이 거론됩니다. 강력한 패권을 자랑하는 미국 해군은 자국의 모든 구축함과 순양함에 이지스 시스템을 장착했습니다. 그러나 이지스함은 고가이므로 막대한 국방 예산을 사용하는 미국으로서도 부담이 커서 되도록이면 건조 비용을 줄이려고 했습니다. 당시 제작사로서는 한꺼번에 많은 이지스 시스템을 생산하면 비용을 낮출 수 있으므로 미국 국방부는 동맹국에 이지스를 수출할 수 있도록 허가했고, 그렇게 해서 이지스의 가격을 낮추는 데 성공합니다. 이때 일본, 스페인, 노르웨이, 한국에 이지스 시스템을 제공했고 현재는 호주도 이지스 시스템을 운용 중입니다. 2018년을 기준으로 이지스 시스템을 장착한 나라는 미국, 일본, 스페인, 노르웨이, 한국, 호주 총 6개국입니다. 여기서 미국은 총 84척으로 막강한 전력을 자랑하며 이어서 일본이 6척, 스페인이 5척, 노르웨이가 5척, 대한민국이 3척, 호주가 1척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미국이 엄청난 예산을 투자했고 실전에서도 큰 활약을 보인 만큼 이지스 시스템은 전 세계의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지스 시스템을 장착한 나라는 앞서 언급했듯이 6개국 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지스함을 보유하고 싶은 나라가 대부분이지만 이지스함을 구입하려면 일단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세계 군사력 2위, 3위라는 러시아와 중국도 이지스 시스템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과 우호적인 나라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개발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나 이지스 시스템이 6개국 밖에 없고 이지스 시스템 자체가 각 나라의 최고 기밀에 해당하기에 이는 요원한 일입니다. 세계 군사력 2위, 3위라는 러시아와 중국도 이지스 시스템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과 우호적인 나라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개발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나 이지스 시스템이 6개국 밖에 없고 이지스 시스템 자체가 각 나라의 최고 기밀에 해당하기에 이는 요원한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스페인, 노르웨이에 이어 5번째로 이지스함을 보유하게 됩니다. 2008년 12월 22일에 전 국민이 기다리던 세종대왕함이 추역합니다. 세종대왕급은 선체 구조가 알레이버크급 플라이트를 모델로 만들어졌고 무장 배치 디자인도 알레이버크급 플라이트와 동일하게 만들어졌지만 장착하는 무기의 대부분은 한국제나 유럽제를 선택했기에 미국이나 일본의 이지스함과는 다릅니다. 세종대왕급이 세계 TOP급의 이지스함이라고 불리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바로 VLS에 있습니다. MK41과는 별도로 한국산 수직 발사 시스템을 48셀 설치하여 세종대왕급의 미사일 운용수는 총 128셀로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타이콘데로가급이 최고 122셀, 일본의 아타고급이 96셀, 스페인의 알바로데 바잔급이 48셀, 노르웨이의 프리드요프 난센급이 8셀, 호주 호바트급이 48셀입니다. 물론 미사일 운용 숫자가 많다고 하여 가장 강력한 이지스함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지스함 본연의 임무가 방공 시스템인 만큼 더 많은 적들을 요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미니 이지스함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KDX4라고 명명되던 사업이 KDX2 사업으로 구체화되어 2020년대에는 또 다른 한국형 이지스함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해군 6,000톤급 미니 이지스함의 기본 설계 착수. 미니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이 올해 탐색 개발 단계에 진입한다. 해군은 10일 국회 국방위 국감 업무 보고 및 보도자료에서 KDDX 건조 계획은 지난해 기본전략이 방위 사업추진위원회에서 의결됐고 올해 안에 탐색 개발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KDDX는 현재 6대가 운용 중인 4,200톤급 한국형 구축함보다는 규모가 크지만 해군 기동부대의 주전력인 7,600톤급 이지스 구축함보다는 규모가 작다는 점에서 미니 이지스함으로 불린다. 이지스 구축함은 올해 상세 설계 및 함 건조 등 체계 개발 단계에 돌입해 내년 중반 이후 전략화가 완료된다. 해군은 이지스 구축함의 전략화는 탄도탄 요격 능력 구축과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은 현재 2배치-2급 신형 이지스 구축함에는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이 강화된 SM-3급 대공방어체제를 탑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군은 단거리 수직이 착륙기 운용이 가능한 대형 수송함, 기동부대 전력과 협동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합동화력함 등에 대한 확보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잠수함 전력은 지난해 3,000톤급 잠수함 1번함인 도산한 창호함이 진수됐고 후속함이 2020년대 중반까지 확보된다. 또 지난해 성능이 개량된 잠수함의 기본 설계가 마무리돼 체계 개발 착수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해군은 또 유무인 전력의 복합 운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무인수 상정과 무인잠 수정, 무인 항공기 소요 반영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개혁 2.0과의 연계하에 효율적인 지휘 통제를 하기 위해 부대 구조도 개편된다. 해군은 2022년 현재의 제육항공전단을 항공사령부로 개편하고 현재의 제7기동전단을 2025년 기동함대 사령부로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양 안보 환경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 주변국의 해군력 강화와 공세적 해양활동 증가, 초국가적, 비군사적 위험 요인의 다양화와 범위 확대로 다변화하고 있다며 기동부대와 해역함대 작전 능력을 강화하고 주요 핵심 전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